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22년 소방선진 학기 대비 MJ 소방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한 법률을 맡게 된 문승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22년 소방선진 합격을 위한 우리가 간단한 이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하는 법률에 대한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OT 시간에는 관연도 기출문제를 좀 분석하고 그다음 우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하는 법률이 어떻게 책이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서가 그다음 저의 이제 수업 이론 강의 특징과 그다음에 여러분 공부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21년에 우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하는 법률이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1급 소방관리 대상물의 소외학계. 그 1급 소방관리 대상물을 쭉 써가지고 숫자를 다 빼놨어요. 그래서 숫자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소방관리 대상물 하면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죠. 그래서 특급과 1급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2번을 보면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죠. 이 소방시설에서 시험에 자주 쓰는 게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입니다. 그래서 여러 소방시설인데 우리 또 공부하신 분들이 또 문의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모르면 스프링클러만 공부하라. 그랬더니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딱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개의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할 소방시설이 있어요. 자주 나온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게 있죠. 우리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전기저장시설 이런 신설 추가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가리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중요하죠. 물분유 소화설비, 자동화 탐설비, 비상경보설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게 느낀 문제가 이런 특정 소방대상을 설치하는 소방시설인데 의외로 시험은 가장 중요한 걸 위주로 시험에 출제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번외로 다른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벌칙 내용입니다. 벌칙. 그래서 어떤 법이나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벌칙은 매년 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벌칙이 또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개별 기준에 있는 그 과태료 개별 기준 1회, 2회, 3회 위반 시에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그 바르게 표현하는 문제들 그것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 법에서 이 소방기본법은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고득점 맞을 수 있는데 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시험 법률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를 맞히느냐에 따라 합격이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 소방시설법은. 자, 네 번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벌칙. 그래서 벌칙이 벌써 두 문제나 이렇게 나온 거네요. 그래서 벌칙 파트를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제가 또 암기 팁과 함께 또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지 다 여러분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죠. 5번 소방대상물 방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방염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또 새롭게 신설 추가된 산후조리원과 조산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근린생활시설에 방위물품을 설치하는 대상물들, 특정 소방대상물을 잘 기억을 하셔야죠. 자, 6번을 보면 이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이 하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단골 면제입니다.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죠. 그래서 건축허가 등의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를 하기 전 소방본부장선의 동의 요청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 대상 범위를 철저하게 암기 공식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소방시설 옳은 것. 이 내진 설계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끔 설치하는 소방시설 종류.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그냥 0.1초 각입니다. 옥내스물 등
끝. 옥내 스물 등입니다. 자, 8번 성능 위주의 살기란 특정 소망으로 틀린 거죠. 이게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신설 개정이에요. 또 암기 공식을 통해서 기억하죠. 특급이 다 들어왔어요. 특급이 신축일 때, 특급 소환용 관리 대상물이 신축일 때 우리 성능위주의 설계 대상입니다. 그래서 암기 공식. 특급 3만 10개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 새롭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 성능위주의 설계 대상 이것도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 암기 공식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죠. 자, 9번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가등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 틀린 것. 이것도 암기 공식입니다. 소비자 속히 피난 지하구로 간자 단독으로 으슥한 데서 찾아. 0.1초각이죠. 자, 10번 다음 중 소방력 특별관리 시설물.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전통시장 아니죠?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은 대통령으로 전통시장으로서 500개 점포가 500개 이상인 거 전통시장이죠. 그 숫자로 바꿔서 나오면 틀립니다. 뭐 이음물 제조소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그 대상물들을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하는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게 전체적인 이제 소방시설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것이고, 12번 관리업자가 등록상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해야 할 변경사항이 아닌 것. 이 중요 등록상 변경신고 이것도 암기 공식 0.1초각이죠. 명대기 자본금이 나와서 틀렸어요. 명대기 다 암기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그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 모든 게 다 여러분 암기 공식을 통해서 입법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13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실에서 연면적이 작은 것부터 순서로 오른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죠. 연면적. 이게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잘 기억해야죠. 14번 벌칙에 대한 설명 또 나왔네요. 이 벌칙이 벌써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임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우리가 소관, 비관, 설치 성물. 그다음 공사의 규모와 그다음에 인화성목품을 취급하는 작업 현장에 임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들도 디테일하게 시행령, 즉 대통령이 나온 내용을 깔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 13번 소방시설 설치하는 연면적 기준으로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 배열하라. 숫자를 암기해야죠. 그래서 우리 입법은 이 소방시설법 있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하는 법률을 줄여서 소방시설법. 이 숫자와의 싸움이다. 이 숫자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져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또 암기 공식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숫자입니다. 자, 16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는 법률상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과징금. 이 과징금과 관련 내용도 공부를 해야죠. 우리 이 소방시설법 과징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시류사가 영업정지를 대신은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영업정지 사유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과징금에 부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할 거죠. 자, 17번 다음 보기의 특정 소방시설의 경우 수용인을 모두 합산하면 그 수용 인원을 모두 합산하면, 그래서 수용인원 계산 방법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숙박시설에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이냐 아니냐, 침대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강의실, 교무실, 휴게실, 실습실, 상담실, 그 수용인원 계산 문제, 강당,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그 밖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수용인원 계산 문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계산이죠, 여러분. 계산. 그래서 각 분야 계산 문제가 우리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21년 기출됐던 문제. 그래서 이 21년에 기출됐던 문제를 보면 숫자를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숫자와 관련해서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20년 소방시설법 기출 분석을 봅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러면 다음 중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틀린 거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와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겠고,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시공지 소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자, 건축허가 등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 이게 답이었죠. 4번 스프링클러 설비. 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계속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이런 설치 대상물 스프링클러 설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임시 소방시설 설치 또 나오죠. 그 다음에 6번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7번 용도 변경 시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의 적용 특례. 그래서 기준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용도 변경 시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 특례. 증축된 경우를 좀 알아야죠. 또 증축된 경우. 8번 방염 대상 부품이 아닌 것. 9번 소방안전관리 대행할 수 있는 특정 소방상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대응 업무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어요.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뭐 질병이나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업무 대응을 두는데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업무 대행자로 둡니다. 그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범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번 다음 중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다 유지관리 업무죠. 유지관리. 뭐 설치하면 큰일 나죠. 유지관리.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이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업무 대행 범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한다.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에 대한 유지관리, 그런 업무를 대응하겠죠. 대응 업무. 자, 11번 소방안전관리자 개시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 그 소방안전관리 개시. 그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 대상물에 선임을 해놓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시사항이 있어요. 5가지. 근데 뭐 소방안전관리 성명, 연락처, 선임 일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명칭,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총 5개를 하는데 뭐 감지기, 수증기 위치 이걸 나와가지고 틀리는 오답이었어요. 너무 쉬운 문제였죠.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가로치기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죠. 교육은 우리가 연이해. 그 다음에 방송은 우리가 분기별 1회 이상. 그래서 이해와 연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을 넣는 문제입니다. 빈칸치기 문제.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고, 이것도 계속 반복 출제죠. 자, 종합전밀 점검 시기. 이 종합전밀 점검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를 공부해야 돼요. 15번 소방시설법의 과태료 부과의 일반 기준에 대한 설명. 이것도 틀린 걸 골라라. 그래서 벌칙과 관련해서 디테일한 내용들,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 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본 수업을 통해서 이런 걸 아주 세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자, 16번 다음 중 소방시설법 규정의 과태료 금액으로 오른 것. 그거 벌칙이죠. 또 17번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그 수의 합계, 그 바다면적 기준을 따라 뭐 근린생활시설이냐, 판매시설이냐, 문화집회시설이냐 이게 분류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바다면적 기준을 합친 겁니다, 여러분. 합을 구하라. 뭐 100달러주점 150, 그다음에 공연장 조개비에 300,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다 500이죠. 그다음 슈퍼마켓과 일부 소매는 1000. 이거 바다면적을 합쳐놓은 겁니다. 합을 구하라. 살짝 운용인데 되게 쉬운 문제죠. 상명유지 설계 계속 시험에 나오고, 종합전밀 점검, 종합전밀 점검 면적 가감계수와 관련해 오는 것, 가감계수도 외워야겠죠. 그래서 종합전밀 점검, 작동기능 점검, 이 자체 점검이죠.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또 고득점으로 가는 키다. 이 종합전밀 점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시설법에서는 우리가 벌칙과 그 다음에 종합전밀 점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 이것만 잘 잡아놓으면, 그리고 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있죠. 특정 소방대사물에 뭐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모두 우리 소방시설 설치 기준 관련해서 그것만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종합전밀점검 시 보조인력 1명을 추가할 때 늘어나는 점검한도 세제수. 그래서 종합전밀 점검을 하는 내용이 많이 추적을 되었네요. 22번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조치명령 등을 명령하는 소방청장 법원장에게 이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래서 조치명령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 소방안전관리자 해임명령이 바로 나와서 틀렸죠.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명령은 할 수가 없어요. 선임명령은 있는데 해임명령은 없어요. 그래서 해임명이 나와서 틀렸죠. 23번 지하구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 그 특정 소방대사물의 지하구의 규격을 쭉 물어봤죠. 폭 1.8m 이상. 그 다음에 높이는 2m 이상. 길이는 50m 이상. 이게 나왔죠. 그래서 폭은 1.8m 이상. 높이는 2m 이상. 길이는 50m. 이 숫자를 빈칸치기 문제입니다. 자, 경보설비 해당성 모두 골라라. 소방시설 분류 너무 쉬운 문제. 25번 건축과 동의 대상.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하면 그냥 0.1초가.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벌칙과 종합전밀 점검, 그다음에 각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고득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19년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분석. 1번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간이 스프링클러죠. 그래서 항상 스프링클러와 간이 스프링클러는 자주 출제된다. 3번 조치명령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들은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연기 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신청을 받은 또 며칠 내에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3일. 그래서 5, 3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4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하는 법령의 과태료. 이 과태료는 매년 출제된다. 그래서 과태료와 관련된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고득점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 과태료와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을 벌칙과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을 공부를 해놔야죠. 5번 임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건축과 동의돼서 제외되는 특정 소방을 비상방설비 설치하는 거죠. 비상방설비.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죠. 성리주의 설계 또 나오네요. 이 성리주의 설계는 또 나온다. 이거 틀리시면 절대 안 되죠. 특급 선만 10개치. 신축일 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공부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수업을 통해서 이제 기본서에 보면 다 기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 출제 예상까지 다 표시를 해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해주셔야죠. 자, 9번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0번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치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을 옳지 않는 것. 노이자 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서 기존의 특정 소방시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노이자 시설이면 로관자 단독으로.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깔끔하게 끝나버리죠. 12번 특정 소방의 근무자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보통 우리가 특정 소방의 근무자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은 기본적으로 10명 이하는 제외되고 11명 이상일 때 실시를 합니다. 그 세 가지 훈련 있죠. 소화훈련, 통보훈련, 피난훈련.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 다 행정안전부령, 즉 시행규칙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런 거 다 대비를 해놔야죠. 자, 13번 다음 중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격정지겠죠.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와 자격 정지 사유를 구별해 하셔야 되고. 14번 다음 중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6장에 나오는 이 소방용품의 형식 절차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그래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한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죠. 16번 신고포상금. 이 신고포상금도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처리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신고자에게 필수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7번 다음 중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상의 변경 신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이거 또 나오죠. 명대기입니다. 명대기. 중요 등록상 변경 신고 30일에 해야죠. 시도사에게 명칭, 상호, 영업소지, 영업소 소재지, 명대, 대표자, 기술력. 명대기로 딱 외워놓으시면 0.1초. 자본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1년, 20년, 19년 문제 기출 분석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벌칙 파트, 과태료나 과징금, 그 다음 특정 소방대 건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그걸 꼭 암기를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종합정밀, 자치점검에서 작동률 점검과 종합정밀 점검, 특히 이 종합정밀 점검에 대한 이 신규칙의 별표에 있는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세심하게 해줘야 고득점으로 간다. 자, 그러면 우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하는 법률 기본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컨텐츠 목차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장이죠. 총칙. 그 다음에 2장의 소방특별조사. 파트 3의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안전관리, 건축화 등의 동의. 이 파트 3가 가장 양이 많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자, 2절에 보면 특정 소방대 건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이게 중요하겠죠. 방역. 그 다음에 파트 4의 소방대 건물의 안전관리. 자, 파트 5의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업.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와 소방시설 관리업. 이 내용도 하나하나씩 잘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하고. 파트 6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도 공부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파트 7의 보칙, 파트 8 벌칙이 있죠. 그 다음에 파트 9 하면 부록이 있어요. 관련 부수법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들을 수록해 놨어요. 그리고 각 파트가 끝나면 그에 따른 예상문제, 단원별 예상문제가 들어있는데 그 기출문제와 예상문제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단원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다 중요한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의 실력을 중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공부 방법, 여러분들이 뭐 다 공부해서 소방관 시험에 합격하기 때문에 공부는 누구보다도 잘 하실 걸로 제가 믿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했던 내용은 그날 공부하시면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우리 소방시설법 기본서가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고요. 구성되어 있고. 자, 이제 소방시설법 강의 구성입니다. 커리큘럼.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방시설법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자, 첫 번째 기본 이론 강의가 진행되겠죠. 이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면 이제 예상 문제집 문제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전체 동형 모의고사죠, 여러분. 전체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최종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소방시설법 기본 이론 강의 특징입니다. 저희 강의 특징은 자, 우리 소방시설법에 대한 법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추상적 내용들이 많아요. 법률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 법률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소방시설법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개념과 이 절차, 프로세스, 건축과 동의 절차,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절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도의식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 동의 대상, 그 다음 우리 소방 대상물이 뭐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개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무창층, 피난층 이런 용어의 개념 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건축과 동의 절차도 그림을 통해 도의식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 절차입니다. 관계인이 소방관을 선임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가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의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주 출제했던 중요 조문을 또 압축해서 또 정리가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라고 파트가 되어 있어요. 그럼 반드시 또 암기하려면 제가 또 암기 공식을 여러분한테 팁을 제공합니다. 그 암기 공식 팁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암기 노트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암기만 공식을 통해서 암기만 잘 해놓아도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는 다 깔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수업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방시설법 저희 이런 기본 이론 강의 특징은 이런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소방시설법 공부 방법입니다. 기본 이론 수업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이후에 이해를 하고 중요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각 기본서에 별표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제가 또 출제 예상까지 다 찝어줍니다. 그러면 그 출제 예상됐던 내용들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복습문장 전체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쭉 보시고 처음 공부하실 때는 중요도 위주로 기출됐던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왕도는 없는데요. 우리가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반복이다. 암기를 해주시고 암기 노트 작성해서 그걸 틈틈이 반복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단원별 예상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고 암기했던 게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적용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인이 직접 네가 다 암기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중간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작업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의 그 실력을 또 검증하면서 또 적용력을 또 배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이제 시간도 없는데 그 시간을 잘 할애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소방시설법에 대한 간략하게 OT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OT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 그 방향 설정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기출분석입니다. 그 3개년 기출분석을 딱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틈틈이 보시면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 수업에서 화재방, 소방시설 법률 양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양 많고 암기할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 소방시설법을 철저하게 우리가 마스터해서 22년 여러분이 꼭 합격의 원년으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 소방시설법 고득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가 합격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OT를 들어서 감사하고요. 본 이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